네, 고성국의 판입니다. 네, 매주 토요일 한 주간을 정리하는 고성국의 판. 오늘은 컬럼 형식으로 제가 판을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판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과 한미, 한일, 한미일 연쇄 회동과 그 후에 있었던 시진핑과의 정상회담. 이것이 이번 주 한 주를 이끌어왔던 주입니다. 그 사이에 검찰의 수사는 계속됐고 정진상이가 마침내 어제 밤에 구속이 됐습니다. 이제 정말 이재명에 대한 수사의 칼끝이 바짝 목적까지 다가온 상황인데요. 이걸 어떻게든 국면을 전환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공세적 방어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서명운동을 시작을 하고 이러고들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제 터진 어제 아침 도어스태핑에서 터진 MBC 기자의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무례한 행동. 이래서 저는 이번 한 주는 윤석열 대통령의 프레지던시가 다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었고, 이 윤석열 대통령의 프레지던시에 대해서 어떻게든 흠집을 내보려고 하는 좌파들의 다양한 형태의 공격이 이루어진 한 주였다. 그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프레지던시라고 하는 대통령의 권위를 세워나가는 한 주였다. 이렇게 제가 평가합니다. 그 흐름에서 보면 어제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 도어스태핑에서 있었던 일들은 여러 가지를 좀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 MBC 기자의 도어스태핑에서의 질문과 태도, 이것을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무례를 범해서 어떻게든 국면을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무슨 뉴욕에서의 발언 논란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정략적 프레임에 의해서 저질러진 범죄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예상되는 좌파들의 이러저러한 유사한 도발과 공격에 어떻게 잘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좀 깊이 고민해야 될 그런 계기적 사건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사실 지난 5년간 문재인 좌파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우면서 우리 국민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문재인이가 대통령? 정말 가짜는 것들도 다 대통령이 되네.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존중 같은 것들이 사라져버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MBC 사태, MBC 기자의 의도적 도발을 보면서 이거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바로 세워야 될 것이 대통령의 권위다. 대통령의 권위, 프레지던시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판을 준비했습니다. 또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 순방을 갈 때 대통령 전용기에 기자단을 같이 동승해서 가게 하는 것은 선의에 따른 편의 제공이라고 하는 배려입니다.
선의에 기반한 편의 제공이라는 배려예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마다 그 기자실 앞에서 잠깐 서서 기자들의 어떤 질문도 사전에 조율하지 않은 어떤 돌출적 질문도 다 받아서 답변하는 것도 대통령이 선의에 기반한 기자들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을 직접 하겠다고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게 다 선의에 기반한 거예요. 선의에 기반한 편의 제공, 선의에 기반한 출근길 문답. 그런데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선의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할 때 이것을 악의적으로 악용하고 악의적으로 이것을 선동의 수단으로 삼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선의를 베풀어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좀 아주 근원적인 이 철학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선의에 악의로 대응하는 자들에게는 계속 선의를 베풀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의를 선의로 받아줘야지. 그래야 또 다른 더 큰 선의가 가는 것이지. 선의를 가지고 베풀었는데 그쪽에서 악의로 우리를 대응해 온다면 그 다음에 나가야 될 것은 또 다른 선의가 아니라 주먹이에요. 응징입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전용기 탑승 배제가 아니라 대통령실 취재 제한까지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게 MBC 기자 같은 자가 어디 한둘이겠어요? 언제 이런 식으로 이 대통령한테 대들었더니 영웅이 되더라라고 하는 이런 소영웅주의자들이 언제 또 나타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MBC만 그렇습니까? 어디? 언론인이 장악하고 있는 언론이 MBC 하나인가요? 저는 이렇게 소영웅주의에 이 쩌들은 이 좌파들이 언제든 대통령과 맞짱 떴다는 브랜드 하나 만들어 보려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이 위험한 이 도어스태핑은 좀 근원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단 또는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이 사태, 이 사안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왜 제가 이렇게 근원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MBC 기자가 먼저 출근길 문답에 전용기 탑승 배제를 질문을 던져요. 뭐 여기까지는 이자가 아무리 악의적 의도를 갖고 했다 하더라도 저는 던질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을 했어요.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또 비교적 길게 답변을 친절하게 했습니다. 선의를 가지고. 우리 국가안보의 핵심 축인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하는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탑승 전용기 탑승 배제를 했다. 그 정도 설명해 줬으면 됐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기도 했던 거예요. 출근길에 잠깐 하는 도어스태핑입니다. 그렇게 답변하고 대통령이 돌아서서 집무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등 뒤에다 대고 이자가 맞으면 따리를 붙은 거예요. 시비를 건 겁니다. MBC가 무엇을 악의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미 등을 돌려서 집무실로 들어가는 대통령이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항의성 또는 공격성 질문을 한다고 해서 다시 뒤돌아서서 답변하고 있어야 됩니까? 대통령은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이 참으로 황당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보기획비서관이 그 기자를 제지했어요. 아니 지금 들어가시는데 질문하는 게 이게 무슨 무례냐? 무례 아닌가요? 무슨 무례냐? 그랬더니 이 기자라는 자가
이 홍보기획비서관한테 이제 시비를 건 겁니다. 아니 그럼 질문도 못하냐? 뭐가 가짜 뉴스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건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홍보기획비서관한테 당신이 대통령이야? 왜 당신이 나서 이렇게까지 간 겁니다. 대통령의 비서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비서 눈에 기자의 질문과 대통령의 충분한 답변이 있었고 답변을 마치고 집무실로 들어가는 대통령의 등짝에다가 대고 시비 걸듯이 뭐가 악의적인 겁니까? 라고 이렇게 한 데 대해서 아니 대통령께서 지금 집무실로 들어가시는데 그 뒤에다가 질문하는 거는 무례가 아니냐라고 했더니 네가 대통령이야? 왜 네가 나서? 이게 처음부터 싸우러 온 자의 행태지 이게 정상적으로 취재하러 온 기자입니까? 그런데 이자가 싸우러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싸우러 왔어요. MBC가 지금 잔뜩 지금 벼르고 오지 않았겠어요? 그래? 우리를 전용기에 탑승을 안 시켜? 야 윤석열 너 언제까지 가나 한번 보자. 야 저 내일 저 출근할 때 너 가서 확 한번 밟아버려. 저는 MBC 노조 온노련이 주도하는 또 박성재가 지금 사장으로 있는 MBC 입장에서 당연히 대통령실에 취재하는 기자한테 이런 식의 분위기가 전달됐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뭐 꼭 그런 분위기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 대통령실에 취재 나가는 MBC 기자라면 의뢰 그 문제를 갖고 벼르고 별로서 도어스태핑해서 질문을 했겠죠. 그런데 이자가 말이에요. 정말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니 동네 양아치들도 싸우러 가면 운동화 제대로 다시 한번 묶고 나가잖아요. 운동화 끈이라도 다시 한번 묶고 나가잖아요. 이자가 슬리퍼 신고 와서 그 짓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실. 아무리 기자실이 따로 있다 하더라도 그럼 이자는 방송국에서 대통령실까지 올 때도 슬리퍼 신고 왔어요? 위에는 보니까 양복인 것 같던데. 양복에 슬리퍼 신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이자가 슬리퍼 신고 나와서 그 짓을 한 거예요. 요즘 뭐 젊은 이 MZ 세대들은 워낙 패션이 자유로워서 여름에는 샌들 신는 MZ 세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뭐 양말 안 신고 그냥 맨발로 다니는 그 MZ 세대들도 꽤 많이 있어요. 여름이면. 그래서 이자가 여름에 샌들 신고 나왔다 그러는 거라면 뭐 제가 뭐 요즘 MZ 세대들이 그렇지 하고 그냥 지나가겠어요. 지금 여름이에요? 슬리퍼가 웬 말이에요 도대체. 대통령실에 MBC를 대표해서 대통령실을 취재하러 나온 오늘의 기자상인가를 지난달에 받았다고 하는 그 기자 아닙니까? 이자가 출근길에 정장을 한 대통령한테 질문을 하러 벼르고 별러서 기다렸던 자가 양복은 갖춰 입었는데 밑에 슬리퍼가 뭐냐고 도대체. 이거 제정신 가진 자입니까? 저희 이 보잘것없는 일개 그 유튜버지만 직원들이 몇 명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슬리퍼를 신고 일을 합니다. 이게 실내가 마룻바닥이기 때문에 차요. 그래서 저희가 실내용 슬리퍼를 신고 합니다. 이게 오피스텔 11층인데요. 우리 스태프들 중에 담배 피는 스태프도 있어서 담배 피려고 할 수 없이 이 빌딩 바깥으로 나가서 핍니다. 그리고 급하게 또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깜빡해서 슬리퍼 신고 나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제 눈에 띄면 제가 야단칩니다.
사무실 밖을 나가면 아무리 귀찮아도 신발을 신고 다녀야지. 여기 우리 혼자만 사는 데냐? 우리 혼자만 여기 쓰는데요? 이건 그야말로 저 7살 정도 되는 애가 집에서 밥상머리 교육 받을 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대통령실에 아침 도어스태핑, 아침 출근한 대통령한테 질문하겠다고 하는 자가 슬리퍼를 끌고 나와서 등 뒤에다 대고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립니까? 이게 언론이에요, 이게? 기자협회 같으면 이런 걸 왜 가만히 둬요? 뭐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해서는 성명도 잘도 내더만, 이렇게 기본과 상식이 안 갖춰져 있는 이런 자가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욕보이려고 시비 걸듯이 나섰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기자협회는. 자정 좀 해요, 자정 좀. 무엇이 악의적이냐? 이 MBC 기자라는 자가 대통령한테 시비 건 게 그거잖아요. 무엇이 도대체 악의적이냐? 대통령실에서 2시간 후에 10가지 MBC가 왜 악의적인지를 설명한 자료를 10가지로 정리해서 기자들한테 배포했어요. 첫째, 음성 전문가도 확인하기 힘든 뉴욕 순방 당시의 대통령의 말을 자막으로 만들어 무한 반복했다. 이게 악의적이다. 둘째,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미국이라는 단어를 굳이 괄호 안에 넣어서 미국 의회를 향해서 비속어를 쓴 것처럼 우리 국민과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 방송을 했다. 이게 악의적이다. 셋째, MBC 미국 특파원이 이 자기들이 만든 가짜뉴스를 근거로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에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동맹을 노골적으로 이간질했다. 이게 악의적이다. 넷째, 그러자 당시 미 국무부가 한국과 우리의 관계는 끈끈하다 이렇게 회신을 해줬다. 근데 이걸 보도하지 않았다, 일부러. 보도도 하지 않았고 왜 질문을 했냐? 이게 악의적이다. 다섯째, 이런 문제들을 대통령실에서 MBC에게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자 MBC는 어떠한 해석이나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발언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다고 또 거짓말을 했다. 이게 악의적이다. 여섯째, MBC는 가짜뉴스가 나가게 된 경위를 파악하기보다 다른 언론사들도 우리랑 똑같이 했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라고 하는 식으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게 악의적이다. 일곱째, MBC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으나 아직 지금까지 사과는커녕 아무런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게 악의적이다. 여덟째, MBC의 각종 시사 교양 프로그램은 대통령 부부와 정부 비판에 혈안이 돼 있고 그 과정에서 대역을 쓰고도 대역 표시조차 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를 공격했다. 이게 악의적이다. 아홉째, 광우병 괴담 조작 방송을 시작으로 조국 수호 집회 딱 보니 100만 명 허위 보도에 이어서 최근에 월성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줄줄 샌다느니 낙동강 수돗물에서 세균이 검출됐다느니 국민 불안을 자극하는 내용들을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했다. 모두 가짜뉴스였다. 이것이 악의적이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지 공영방송으로서 성찰하기보다 뭐가 악의적이냐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시비 거는 이런 행태야말로 바로 악의적이다. 이렇게 10가지로 MBC가 왜 악의적인지를 대통령실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이 자가 말이에요. 이 MBC 기자라는 자가 당신이 대통령이냐? 왜 질문을 못하게 막냐라고 이 홍보 비서관한테 시비를 걸었는데 왜 질문을 못하게 막냐? 좋아요. 2019년 1월 10일입니다.
문재인이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다 각본 짜놓고 A4 들여다보면서 하는 신년 기자쇼 회견이었습니다. 여기에 경기방송 소속의 김애령이라는 기자가 질문권 얻어서 답변했어요. 질문권 얻어서 답변했습니다. 질문권 얻어서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문재인한테 한 질문입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론이 굉장히 냉랭하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알고 계실 것이다.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현 정책에 대해 기조를 바꾸시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는 그런 이유를 알고 싶다. 이게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다. 예의를 갖춰서 질문했어요. 문재인이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새로운 답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 말 같지 않은 것을 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김예령이 소속해 있던 경기방송이 망합니다. 결국 문을 닫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김예령 기자의 질문이 생방송으로 나간 직후부터 당시 경기방송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초단위로 항의 전화가 왔다. 대부분 욕부터 시작했다. 대깨문들한테 욕을 먹느라고 일도 못했다. 인터넷 서버가 다운되는 등 정상적 업무를 할 수 없었다. 그렇게 해서 대깨문들의 공개를 집중적으로 받고 난 그 후 2019년 1월 10일에 있었던 이 일 때문에 2019년 12월 말 이 경기방송이 유효기간, 방송허가 유효기간이 끝나서 재허가를 받아야 됐는데 그 재허가 과정에서 심각한 불공정 행위가 있었고 외부 기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정량식 방송평가 부문에서는 143개 방송사 중에서 8위를 한 경기방송인데 방송통신위원회 심사위원들이 하는 재허가 평가에서는 143개 방송사 중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 348점을 얻어서 합쳐서 기준에서 3점이 모자라는 바람에 허가 취소가 되게 됐고 이 상황에서 어렵게 조건부 허가를 얻어서 방송을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게 됐는데 이자들이 내세운 조건부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것들이어서 결국은 자진 폐업하고 주파수를 반납하기에 이르렀다. 자, 문재인의 쇼에 공식적으로 질문권을 얻어서 질문을 한 김혜령 기자가 문재인이의 신기를 거스리는 질문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날부터 대깨문들의 집중 공격을 받고 결국은 그 해 말에 방통위에 의해서 재허가 미달에 이르고 조건부, 엄혹한 조건부를 다른 이 재허가를 받을 거냐 차라리 폐업할 거냐는 이 기로에 서서 차라리 폐업을 선택했던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 3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거듭되는 편파적이고 정략적인 가짜 정보, 거짓 뉴스로 대통령 전용기 편승,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에 불과한 가벼운 조치를 받고 그걸 시비 걸어가지고 질문도 못하냐? 너가 대통령이야? 이따위로 행패를 부린 슬리퍼 신은 이 기자의 이 만행, 이걸 그냥 놔둬야 됩니까? 저는 이 문제는 단순히 악의적이고 무례한 MBC 기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MBC 전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령 기자의 정당하고도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그 질문 하나 때문에 방송사가 폐간됐어요. MBC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악의적이고 무례한 이 기자의 행패에 대해서 MBC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MBC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프레지던시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은 개인이 아닙니다. 윤석열이라는 자연인이 아니라고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기관입니다. 이자와 MBC의 행태는 그 기관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은 어떤 기관인가? 헌법 제66조.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66조) 1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66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진다. MBC와 이 기자의 이 모욕적 행동은 윤석열이라는 자연인에 대한 모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과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 대통령이라는 그 기관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걸 어떻게 용납할 수 있습니까? 네, 미국은 건국된 지 얼마 안 됐고 또 수많은 다인종, 다종교, 다문화 사회입니다. 어떤 나라보다도 미국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어가는데 그 국민과 그 사회와 그 국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 눈에는 만화 같은 이 영화로 보일지 모르나 에어포스 원, 인디펜던스 데이 같은 거요. 뭐 좌파들은 이걸 정말 슈퍼맨 시리즈보다도 못한 이 만화다라고 혹평을 했습니다만 보십시오. 미국 대통령 전용기로 미국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순방한 후에 귀국하던 중에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공중 납치당하자 그 에어포스 원에서 대통령 가족이 인질로 억류된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액션을 해서 그 위기를 탈출한다는 스토리입니다. 인디펜던스 데이.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했어요. 그러자 미국 대통령을 중심으로 재난에 대처하면서 외계 종족과 사투를 벌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군을 지휘하고 직접 마지막 장면에서는 전투기도 몹니다. 다 만화 같은 얘기죠. 그러나 왜 미국 국민들이 이런 영화에, 만화 같은 이 영화에 왜 미국 국민들이 열광하는가? 그것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라는 다문화, 다인종, 다종교라는 이 복합사회를 미국이라는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유일한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화면 어떠냐 말이에요. SF면 어떠냐. 그것이 미국을 하나로 만들 수만 있다면, 미국 국민들이 그 영화를 통해서 나 미국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만 있다면, 위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질 수만 있다면 만한들 어떠냐 이거예요. 이게 대통령이라는 기관의 무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 집권당, 우리 자유파 국민 여러분 모두가 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상징인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프레지던시를 확고하게 자리 잡게 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과 행동에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고성국의 판이었습니다.